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방송은 일목균형표로 주가 저점을 찾자 요 주제로 함께 알아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게 되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 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네 글자 입력하신 이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금에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제약적이지만 긴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금리 결정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파월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난 발언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되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고요. 이 전쟁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좀 더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시장을 좀 진정시켜주고 달래줄 만한 그런 발언을 파월이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 참여자들 기대했는데 파월은 사실 지난번 발언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전쟁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전쟁을 하면서 연준이 좀 더 완화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는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남은 거는 전쟁에 의한 리스크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가 흔들리면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또 높은 금리, 그리고 결국에는 높은 금리라는 건 결국에는 채권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연결고리를 시장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나 지난 3개월간 무려 100bp나 국채금리가 올랐죠. 기록적인 스피드로 올랐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요. 금리가 상승을 좀 쉬어가고 있다.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요. 유가도 계속 올랐다가 하락 횡보의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을 판단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잘 간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시야의 판단을 흐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걸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요. 지난 방송에서 엘리엇 파동에 대한 얘기 해드렸죠.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관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 일목균형표는 1935년에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분이 신문사에 재직 중일 때 증권 시황이라는 작성을 위해서 개발했는데 신동전환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는 7권에 해당하는 책을 일목균형표라고 내놓았는데 요즘에는 4권 정도만 발간이 돼서요.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이란 분이 그럼 왜 이런 보조지표를 만들었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일목균형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시장은 항상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횡보 이 3가지 형태로 반복하지만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 사고, 그리고 파는 것 이거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아무리 이것저것 알고 생각해봐야 고민만 쌓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목균형표를 만든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위아래 2가지밖에 없으므로 이만큼 간단한 게 없지만 시장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초보 투자자가 큰 이익을 얻는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이유로 일목산인은 시장을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간결하고 단순한 방법을 찾다가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일목산인이 1969년에 책을 발간할 때 이 책이 행복을 주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목균형표는 시세의 현재성과 균형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과거의 시세와 현재의 시세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거죠. 한눈에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말이죠. 지금 보시는 표는 일목균형표의 특징을 정리한 표인데 일목균형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간단 명료합니다. 시세의 균형을 살피기 위해서 중간값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 균형인데요. 특정 시간값을 사용해서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또는 내릴 것인가에 주목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과관계인데요. 현재 주가를 과거와 미래와 배치시켜서 주가의 인과관계를 나타냈죠. 네 번째는 추세 예측인데요. 이 추세 예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간단 명료하고요. 시간 균형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으며 추세 예측 같은 특징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 그래, 이 말이구나, 맞는 말이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뭐냐면 이 과거 역사를 굳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걸 활용해서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 일목균형표의 탄생 자체가 증권 시황란을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됐다라고 하는 이유인 거죠. 즉, 개별적인 종목에 적용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일목균형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져가야 되냐면 모든 종목에 적용하기보다는 대형 우량주 또는 일목균형표로 전체적인 시황을 보거나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같은 또는 해외 지수를 보는데 사용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력을 찾아보면요. 일목산인은 소형주나 일명 잡주 같은 이런 종목에 일목균형표를 적용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분이 소형주나 잡주는 안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4글자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일목산인은 투자기간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만을 가지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것을 반복합니다. 직접 자신도 소형주나 잡주는 거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아예 거래를 안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메인 자금이 이런 대형주들을 위주로 거래를 한 거죠. 애초에 일목균형표 자체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간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과 비슷한 기간은 대형주를 매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아울러 일목균형표를 바탕으로 한 종목 시황을 올릴 때도 시황 자체가 재료가 돼서 자연스럽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을 보고 종목 시황을 안 썼다는 이야기가 일목균형표 원전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년마다 한 번 오는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니면 IT 버블 사태 이러한 대형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흔들릴 만큼 이슈 하나가 시장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때는 이 일목개념표를 사용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봉보다는 주봉을 주로 활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께서 응용하시고자 하시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봉보다는 주봉을 선택하는 게 매우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형주나 잡주 같은 아무 기업이나 하시기보다는 주식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투자를 고민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가 전 세계적으로 5대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항상 보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란 항상 참고하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죠. 예를 들어 볼까요? 2000년도 이전의 금융시장 환경과 2000년도 이후의 금융시장 환경,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유동성이 공급된 환경,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환경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시장의 성격이 특성 자체가 달라질 때마다 그 시장에 맞는 매매 기준을 따로 그때그때마다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요. 하나의 기준이 매일 그리고 매번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5년 뒤나 10년 뒤, 또 20년 뒤에 수익이 계속 날 수 있겠죠. 나중엔 잃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긴 하지만요. 그래서 시장의 환경에 참고하면서 항상 그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 기법을 바꿔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빠르게 응용할 수 있는 만한 딱 하나의 방법을 공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보다 확률 높은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건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쉽고 게다가 확률도 높은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주나 잡주에는 안 통한다는 거죠. 잡주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의 파동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멈춰 있다가 저가에서 1년, 2년 횡보하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뭐 50%, 100%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잡주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이 일정치 않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보통 저는 종목에 대입할 때 파동이 안 나온 없었던 종목보다는 파동이 이미 큰 종목, 보통 1차 파동이 나온 뒤에 2차 파동이나 3차 파동을 만드는 기업들을 보면서 관심권에 둡니다. 아무것도 안 올라간, 그리고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기업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 뒤에 다시 한번 2차라든지 3차 파동이 나올 때 20표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제일 중요한데요.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선을 바로 기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준선이 있고 이 기준선을 돌파하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는 게 바로 전환선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기준선은 과거 26일 동안의 최고가 그리고 26일간의 최저가를 2로 나눠서 중간값을 이은 선이 바로 기준선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로 기준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란색 실선으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26일 구간이거든요. 이 26일 구간에서 우선 가장 고가는 17,400원이고요. 가장 저가는 11,300원이죠. 여기에 기준 가격은 중간에 붉은색 실선이 중간 가격인데요.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죠. 붉은색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기준선인데요. 그런데 주가가 기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를 나타내지만 기준선인 붉은색 선은 즉 기준선이 14일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26일이라는 이 박스친 기간 동안에 고가와 저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붉은색 화살표 부분에서 시작된 기준점은 그대로 변동 없이 횡보하게 되죠. 만약에요, 이 26일 기간 안에 최고가가 17,400원보다 주가가 더 높게 올랐다면 기준선인 붉은색 실선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최고가를 갱신하겠죠. 기준선은 이동평균선과 흡사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죠. 또한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한 발 빠른 정보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게 되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게 되면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해서 주식 맛집 4글자 입력하신 이후에 문자를 주시게 되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이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 굵은 검정색 선이 전환선이고요. 굵은 붉은색 선이 기준선인데요. 그러니까 검정색 선이 붉은색 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드 크로스라고 하죠. 이 골드 크로스가 되었는데요. 이 타이밍을 뭐라고 하냐면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관심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검정색 선이 붉은색 선을 이탈해버리는 자리도 있겠죠. 최근에 이 코스피 2550포인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검정색 선이 그동안 붉은색 선 위에 있다가 붉은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타이밍에도 역시 추세 전환으로 보면서 반대로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최저점인 2334포인트가 작년 2022년 9월 26일이죠.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이 겹쳐있는 구간을 가다가 기준선이 아래로 가고요. 전환선이 위에 있는 구간이 2월 부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시작한 증시는 정확하게 굉장하게 크게 반등이 나오죠.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표를 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동이 많고 크면 클수록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검정색 전환선이 밑에 있다가 붉은색 기준선을 돌파하자 증시가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그 상승 랠리는요. 6에서 7개월간 달려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차트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타이밍을 봐야 하냐면 명확하지 않은 건 안 보고 딱 뭐만 보냐면 검정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만 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응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선을 전환선이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줄 때, 그때를 주목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됐을 때 종목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종목들에 적용할 때는 주봉보다는 일봉을 저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종목들에게 이런 명확한 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건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추천 종목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고르셔서 관심주에 넣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검정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죠. 우리가 보는 자리, 찾아내야 할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죠. 상징 파동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다가 이 검정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돌파해 줄 때 항상 이런 명확한 자리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이 명확한 자리가 나왔을 때만큼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을 보는 구간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관심 가져서 확인해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자리가 있죠. 그런 종목 같이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테마주 같이 공부하실 분들 방송을 쭉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예를 또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 이 삼화전자 차트인데요. 지난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큰 파동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 전환선 검정색 선이요. 기준선인 붉은색 선을 하향 돌파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떨어질 때죠. 근데 슬슬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슬 저가를 잡고 기어가다가 만약 이슈와 함께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딱 그때가 주식을 관심권에 둘 타이밍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죠. 이미 파동이 진행되어 있는 종목이고 잡주의 흐름을 보이면 횡보하고 있는 흐름에서는 잘 안 통하기 때문에 파동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주는 그 직전의 자리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삼화전자,
이런 종목들처럼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요. 슬슬 추세를 전환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자리를 해당 종목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예를 들어 로봇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는데요. 차트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눌림목이 충분히 덜 나와 있죠. 전환선인 검정색 선이 계속 하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준선인 빨간색 선도 하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은 관심 기업으로 두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겠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좀 조심하고 지켜봐야 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주나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횡보한 뒤에 다시 한번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준 지역이 나왔을 때 가져가면 더욱더 좋은 타이밍에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인데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올해 1월에 검정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돌파해 주자 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전에 파동이 꽤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 파동이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들에서는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차트에 추가하시려면 HTS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고요. 지표 추가를 선택하셔서 일목균형 검색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HTS 상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요. 보조지표 설정 칸에 보시면 일목균형표는 있으니까 눌림목 다음 반등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에서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의 명확한 관심 종목으로 타이밍 잡아 나가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또는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셔서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